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오전 5시 30분에 업로딩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출근길에 매일 한 편씩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인드셋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아이들의 다른 점,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공한 아이들의 다른 점, 그 아이들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지적 능력을 포함한 사람의 자질도 노력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패를 겪어도 낙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통해 자신들이 배워나가고 있음을 오히려 자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저는 다시 인간의 자질이란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고 실패란 것은 똑똑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한 구분이죠. 성공을 이끌어내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건 어쨌든 똑똑하다는 뜻이라고요. 끈질기게 매달리고 실수하고 버텨내는 건 이러한 이분법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아이들의 다른 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그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차이를 보았더니 바로 지적 능력을 포함한 사람의 자질들도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실패를 겪어도 낙담하지 않고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배움으로써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실패한 아이들 혹은 뭐 지금 이 책의 저자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뭔가 생각은 뭐였냐면은 인간의 자질이란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이 둘 중 하나고 똑똑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랄까 그 끈질기게 매달리고 실수하고 버텨내는 거는 이게 어리석은 짓이고 뭔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마인드셋의 내용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과학이다. 과연 성장 마인드셋이란 것이 정말 새롭고 진귀한 아이디어일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일의 중요성과 인내의 힘을 강조한 속담이나 격언은 참으로 많습니다.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럴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들에게 위험과 노력이란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거나 도움을 받는 데 대해 갖는 불신의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지요. 위험과 노력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다 근원적인 마인드셋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 또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바입니다. 사람들이 도전의 가치와 노력의 중요성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연구를 통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에 중점을 둔 성장 마인드셋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도전과 노력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전과 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 마인드셋은 과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게 느껴지고 뭔가 좀 피해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럴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나의 성장의 그런 계기, 발판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생각한 거죠. 위험과 노력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거고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전해서 머뭇머뭇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위험을 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고 계기일 뿐이지 뭔가 우리가 거기에 통해서 뭐 실패한다고 해서 잃는 것도 없고 뭐 실패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의 반대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도움을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나중에 그 사람들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노력도 이제 어차피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노력을 해서 뭐해? 노력은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연구 결과는 제가 여기다 옮기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발전에 중점을 둔 성장 마인드셋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도전과 노력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이란 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전과 노력에 대한 인식,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왕자가 매일 용을 베는 이유. 질문을 하는 거죠. 자질이란 고정된 것이라고 믿고 동시에 스스로를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왜 굳이 그 점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왕자가 한번 자신의 용맹함을 입증했으면 공주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면 그만일 텐데요. 굳이 매일 용의 목을 베기 위해 싸우러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도 행복하게 살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매일 더 거대한 새 용이 오듯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제 증명한 능력은 오늘 맞이하게 된 일에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수학은 잘 풀 수 있지만 미적분에는 약할 수도 있고 마이너리그 투수로는 훌륭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학보사의 기자로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일지라도 뉴욕 타임스의 기자라면 얘기가 다를 거고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경주에 내몰리지만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무한한 자기 확신을 축적하면서 달리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능력을 자신의 자질을
입증한 사람이 왜 계속해서 사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입증하려고 하냐. 아니, 용을 한번 배워서 공주를 구해서 왕자가 되었으면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용을 굳이 뵐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공주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답변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더 거대한 새 용이 오듯이 어제 증명한 능력은 오늘은 또 다르게 될 것이고, 마이너리그 투수가 마이너리그에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보사의 기자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뉴욕타임스에서는 또 다른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자기를 입증해야 하지만 뭔가 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성장, 끊임없이 그런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용을 벤다는 겁니다. 마인드셋 단련법.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이 그 마음을 망쳐 놓을 수 있어요. 당신이 뭔가를 즐겼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낱말 퍼즐을 풀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춤을 배웠던 순간을.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면서 당신은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아마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지루해지거나 배가 고파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고정 마인드셋 때문입니다.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당신의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성장 마인드셋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초등학생 때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지요. 나를 무결점의 존재라고 느끼게 해줄 파트너, 친구, 직원을 곁에 둘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성장하고 싶지 않나요? 주변에 당신을 숭배하는 사람만 두고 싶다면 교회를 찾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비판에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스스로가 평가받았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나요? 시험 점수? 부정직하거나 쌀쌀맞은 태도? 직장에서의 해고? 거절당한 경험? 그 경험에 집중하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제 그 일을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당시 자신이 한 일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것이 당신의 지능이나 성격을 규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경험에서 내가 배운 또는 배울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당신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생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더 열심히 매달리나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나요? 다음에 또 우울한 기분이 들거든 성장 마인드셋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세요. 배움과 도전을 떠올리고 장애물과 정면으로 맞서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노력을 짜증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으로 여기세요. 언제나 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해보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을 실행할 계획을 짜보세요. 이제 마인드셋 단련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배움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 하는 일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좀 즐거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이런 것들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뭔가 처음 뭔가 배우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죠.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고정 마인드셋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느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감이라는 게 진짜 저는 성장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성장이라는 게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즐겁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도 그 캐릭터가 자꾸 그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벨을 올리고 뭔가 사이버 머니를 자꾸 높이고 능력치를 자꾸 찍어 나가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이잖아요. 저는 게임을 하는 이유도 그 성장에 대한 대리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뭔가 중간에 뭔가 좀 지루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습득하고 단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세상에 꿈꾸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완벽주의 그쪽으로 뭔가를 자신을 내몰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만 들어야 돼. 나는 나쁜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나는 비판받아서는 안 돼.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비판을 두려워하고 실수라는 걸 두려워하고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 좀 나쁘게 받아들였던 것들, 부정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낮았다라든지 혹은 뭐 부정직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것들, 뭐 직장에서 해고당했던 그런 경험들, 누군가에게 뭔가 거절당했던 그런 뭔가 좀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자신을 이제 과거에 뭐 트라우마라든지 올가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과거들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은 내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그냥 사실은 과거로서 그냥 그렇게 두고 내가 그렇게 그랬다고 인정을 하면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뭔가 시험 점수 내가 과거에 낮게 맞았다고 해도 망했다고 해도 그게 오늘 시험 볼 거나 내일 시험 볼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내가 과거에 해고를 당한 것도 해고를 당한 게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회사랑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상사랑 나랑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게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부정적인 그런 과거로 남겨두면은 그거에 대한 그 과거가 나를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의 현재에게. 이러면 이제 내가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히는 거죠. 이런 관점들을, 이런 감정들을 다 이제 뭔가 현재의 나를 오가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발을 디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발판으로,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저에게 뭔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너는 뭐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사실. 너가 안 된다고 했어? 내가 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게. 보여줄게, 너가 틀렸다는 걸. 이래서 오히려 좀 어거지로라도 그걸 좀 되게끔 좀 앞발이 근성이랄까? 이런 걸 발휘해서 오히려 너의 말이 틀렸다라는 걸로 좀 증명시키려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다른 생각을 좀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울한 기분이 들면 참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저도 이제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이걸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기력함에 많이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을 뭔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일단은 놔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그 우울한 기분이 들면은 그냥 내가 우울하구나 지금 뭐 때문에 우울할까를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우울한 원인을 찾으면은 이제 나와 같이 우울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나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동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봤고, 그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상황에서 뭔가 벗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하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나만이 갖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이 갖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고 나는 지금 멈춰 있거나 남들과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계기다. 이 우울한 감정을 통해서 나는 이 시간을 버텨내면은 더 성숙해질 거고 더 성장해질 거라고 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런 생각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제나 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해보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을 실행할 계획을 짜보세요. 저는 이제 바로바로 하는 편입니다. 그냥 뭘 하고 싶다라면은 그냥 하는데 의의를 둬요.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잘 못해도 어차피 처음이니까 잘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합니다. 그냥 내가 해보고 싶으니까 뭐 못한다고 해서 남들이 뭐라 할 겁니까?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합니다. 좀 잘하고 싶으면은 그냥 잘했던 사람들의 좀 이야기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근데 그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뭔가를 좀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일단 그냥 해보라.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못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고정 마인드셋이란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능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선 지능이라고 말했지만 뭔가 뭐 선천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죠. 그 욕구가 어떠냐면은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지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내 지능이 낮은 거죠.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남들이 날 똑똑하게 보지 않을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피하게 되고 역경 앞에서는 쉽게 포기하고 노력하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노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해서 노력을 하찮게 여기고 남들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거를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옳더라도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성공에 대해서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뭐 위협을 느끼는 거야. 막 저 사람은 막 뭐 두려운 거죠. 저 사람이 막 성공했네.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이럴까. 뭐 남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뭔가 좀 무섭고 뭔가 좀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현재 수준에 정체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깨야 된다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능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능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 믿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가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인정을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그런 거를 인정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받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내일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도전할 게 생기면 도전을 하고, 내 앞에 역경이 놓이면은 그 역경과 맞서 싸우고, 또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완벽해지고, 오늘보다 더 완벽해지는, 내일은 더 완벽해지는 그런 도구. 노력이란 거는 성장의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날 비판해주면은 더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보완하면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성공에 대해서도 뭔가 배가 아프거나 뭔가 질투심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고 영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재력을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완벽하게 하느냐 이것보다도, 오늘 내가 성공하느냐 이것보다도,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성장에 뭔가 좀 관점을 더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 첫 번째 시간. 성공한 아이들의 다른 점.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마인드셋이라는 이제 책은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제 심리학과 교수, 세계적 석학인데, 캐럴 드웻 교수가 이제 수십 년간 연구를 끝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를 이제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바로 마인드에 있더라. 그 마인드셋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뉘는 거고, 우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이제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마인드셋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지 더 행복하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콘텐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새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